서울 강남의 한 대형마트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불만 섞인 웅성거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 김복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병을 수집했습니다.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까지 꼼꼼하게 모아서 낡은 손수레에 가득 담아오는 것이 할머니의 일과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고객센터 직원 최민지는 지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벌써 4년째 할머니를 상대하고 있는 민지에게 할머니의 빈병은 골칫거리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오는 빈병은 항상 수십 개씩이었고 하나하나 세어야 하는 민지의 업무 부담은 상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묵묵히 빈병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병의 종류별로 나누고 깨진 것은 따로 분리하며 라벨이 붙어있는 것들은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소주병 25개, 맥주병 18개, 음료수병 12개. 민지는 기계적으로 빈병을 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고객들의 한숨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또 할머니야? 매일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오늘은 양도 더 많네. 아니, 저런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해? 고객들의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객센터 팀장 이진상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이진상은 마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지만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 있었습니다. 민지야, 빨리 처리해. 뒤에 고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 이진상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지는 더욱 서둘러 빈병을 처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총 5,200원입니다. 민지가 계산을 마치고 환불금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빈 손수레를 끌고 조용히 마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저러시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민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진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빈병 환불이 우리 주 업무도 아닌데 말이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존재라는 것을. 사흘 후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빈병을 가지고 마트를 찾았습니다. 손수레 2대에 가득 찬 빈병들은 좋기 100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은 정말 많이 가져오셨네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이미 피로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할머니의 빈병 때문에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었고 상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 오늘은 빈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잘 받아주셨는데.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진상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빈병 환불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고 있어서요. 이진상의 말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빈병을 바꿔야 하나요? 다른 마트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고물상에 파시든지 하세요. 이진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고객들 중 일부는 팀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매일 오셔서 줄 세우게 하시면 안 되죠. 할머니도 이해 좀 하세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할머니를 동정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할머니는 빈병이 가득한 손수레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는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머니는 오히려 민지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손수레 2대를 끌고 천천히 마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휴, 이제 좀 편해지겠네. 이진상은 속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빈병 소동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고객센터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저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를 그냥 돌려보내도 괜찮을까요?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우리가 자선단체야? 마트는 장사하는 곳이고 우리는 다른 고객들을 우선 생각해야 해. 이진상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쫓은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할머니는 마트 밖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수레 가득한 빈병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매일 찾던 그 마트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마트 개장과 동시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트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뒤를 따라 비서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현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트 입구로 향했습니다. 저분들 누구시지? 마트 입구에서 대기하던 본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현우 회장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비서의 수행 모습은 평범한 고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그룹 박현우 회장입니다. 회장의 소개에 마트 본부장과 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저희 매장에? 본부장은 당황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고객센터가 어디입니까? 네, 고객센터요? 저쪽인데. 혹시 무슨 일이? 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고객센터로 직행했습니다. 본부장과 점장은 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진상 팀장과 민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진상 팀장이라고 하시죠?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진상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 어제 빈병을 들고 오신 할머니께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회장의 질문에 이진상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남성이 왜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할머니께서 매일 빈병을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다른 고객분들께 피해가 되고 있어서. 피해요? 고객이 정당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라고 하십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고객을 문전박대하는 것이 업무입니까? 회장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이 급히 나서려 했지만 회장의 기세에 눌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진상이 반발하려는 순간 김 비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한그룹 박현우 회장님이십니다. 명함을 받아든 이진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대한그룹은 이 마트의 모회사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은 제게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회장의 말에 고객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을 그렇게 모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장의 질문에 이진상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불편함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장의 눈앞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밥 먹어라. 30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10살이던 박현우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차가운 밥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사리 사욕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밥이 너무 적어요. 어린 현우의 친구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적긴 뭐가 적어. 이것도 감지덕지하며 먹어야지. 박 원장의 냉정한 대답에 아이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성장기 아이에게 주어지는 음식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얘야, 뭐하니? 작은 식당 앞에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현우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김복래, 바로 그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배고프구나. 들어와. 복래는 현우를 식당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더 필요하면 말해.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고아원 아이구나. 복래의 물음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배고프면 언제든 와. 아줌마가 밥 해줄게. 그날부터 현우는 몰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복래는 항상 따뜻하게 현우를 맞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밥을 싸서 다른 아이들 몫까지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저희가 계속 일해도 될까요? 걱정 마. 아줌마도 어려서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알거든. 복래의 따뜻한 마음은 현우에게 세상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현우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줌마, 저 대학 가고 싶어요. 현우는 복래에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야지. 넌 똑똑한 아이니까 꼭 대학 가야 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현우의 대학 진학을 지원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하지? 현우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복래가 나타났습니다. 현우야, 이걸 받아. 복래가 건넨 봉투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게 뭐예요? 학비야.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 하지만 이런 큰 돈을. 괜찮아. 아줌마도 나름 준비해둔 게 있거든. 그때 박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 돈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내놔. 박 원장은 현우에게서 돈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래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 돈은 현우 앞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현우는 아직 미성년자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 아이 장래를 위해 쓰여야 해요. 복래의 강한 의지 앞에서 박 원장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우야, 이 돈으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복래의 도움으로 현우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 회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고객센터의 모든 사람들이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진상과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매일 빈병을 가져와서 귀찮게 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김비서. 회장의 부름에 김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비서가 이진상에게 건넨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복래 여사의 재산 현황과 투자 내역입니다. 서류를 받아든 이진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부동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일대 빌딩 5채, 압구정동 아파트 10채, 그리고 이진상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금 200억 원, 예금 잔고 30억 원. 민지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귀찮게 여겼던 할머니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분이었다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 비서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마트가 들어선 부지의 원래 소유주가 바로 김복래 여사입니다. 뭐라고요? 본부장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20년 전에 이 땅을 마트 운영업체에 임대해 주셨고 현재도 이 마트의 실질적인 대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김 비서의 설명에 고객센터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빈병을 가져오신 이유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신념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빈병 수거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신념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회장의 설명에 이진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욱이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이 마트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번 제안을 하셨습니다. 직원 휴게실 개선, 복지 혜택 확대 등등. 모두 할머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김 비서가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이진상과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회장의 차가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이곳에 오시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 대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할머니께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다고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된다고 문전박대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한 여러분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진상은 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서. 몰랐다고요? 고객은 모두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기본도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회장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진상 팀장,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네? 해고라니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진상이 반발했지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심하다고요? 당신이 할머니께 한 행동이 더 심했습니다. 회장은 김 비서에게 손짓했고 김 비서가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이진상은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부장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 매장의 점수가 얼마나 낮은지 알고 계십니까? 회장의 지적에 본부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민지 직원. 회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도 이번 일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젊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한 달간 무급 정직 처분을 받고 고객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 네, 회장님.
이 매장의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모든 직원이 고객 응대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은 모든 직원들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객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고객 없이는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나이, 외모, 구매력으로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회장의 훈시가 끝나자 직원들은 하나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은 김비서와 함께 마트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직원들은 한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진상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씁쓸해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무례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팀장님.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너를 잘못 이끌었어. 이진상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김비서와 함께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문을 연 할머니를 본 순간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할머니는 회장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할머니께 이런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일어나거라. 할머니는 회장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말이니? 마트 직원들 복지 개선, 환경 보호 활동, 그리고 빈병 재활용까지. 모든 것이 할머니의 신념 때문이었군요.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할머니께 제대로 보답하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할머니께서 더 많은 것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현우야,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훌륭하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답받았어.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일에 충실하면 돼.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트에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센터를 복내 할머니 사랑방으로 개편하는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장님,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김비서가 새로운 고객센터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딱딱한 고객센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빈병 재활용 코너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할머니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할머니는 매일 현장을 찾아와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직접 나오실 필요 없는데요. 괜찮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좋더라. 할머니는 공사 인부들에게 음료수를 사다 주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내 할머니 사랑방이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회장은 함께 새로 단장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정말 멋지구나. 할머니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코너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곳이 할머니의 공간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와서 쉬세요. 고마워, 현우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는 빈병 재활용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캠페인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될까? 물론입니다. 할머니의 신념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회장의 제안에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말 좋겠구나. 환경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날부터 복내 할머니 사랑방은 단순한 고객센터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복내 할머니 사랑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새로 고용된 직원들은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곳의 명예관리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흐뭇해했습니다. 복내 할머니 덕분에 이 마트가 정말 좋아졌어요. 맞아요. 이제 쇼핑하러 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고객들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 마트가 최고의 쇼핑 장소로 소문이 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빈병 많이 가져오셨네요. 응, 오늘은 동네 사람들 것까지 모아왔어. 할머니의 빈병 재활용 활동은 이제 지역 전체의 환경보호 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할머니를 따라 빈병 분리수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환경보호강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응, 다 준비했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구나.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환경보호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편 해고당한 이진상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어려웠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면 돼. 아내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이진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이진상은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반면 민지는 한 달간의 정직 기간을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으면서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이제 모든 고객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회장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뭘 즐거운 일인데 수고라니. 할머니와 회장은 복내 할머니 사랑방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 모든 것이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이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원래 착한 아이였던 거야. 할머니의 말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물론이지. 내가 건강한 한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 마라.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 사랑방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마트 전체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소중히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할머니야말로 그 성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라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우야,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행복해.
그렇게 할머니와 회장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